부산 해운대 LCT 건설 현장에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거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니,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판이 말하자면 추락판이 된 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세요. 민주당 한정혜 의원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한정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안전하게 밟고 작업을 하라 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 발판이 이거 통째로 추락한 거잖아요. 네, 통째 추락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사실은 비슷한 사고들이 특히나 이제 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작업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락한 사고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 해운대 마린시티 내의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72층 규모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72층이요? 네, 72층 건물이었는데 62층에서 64층 사이에 3층 단위로 설치했던 외벽 작업 발판.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사실은 현장은 거의 전쟁통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원래 볼트를 6개를 이렇게 쪼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연결하는 4개 정도를 그렇죠. 그중에 한 4개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몰라서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추락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었고요. 왜 풀어놨답니까? 6개 중에 4개를?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6개를 조여놔야 되는데 한 2개만 해도 이거 그냥 멀쩡할 것 같으니까 2개만 조이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비슷한 사고가 2013년 6월 달에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상승 거푸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43층에서 2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밑에 있었던 작업하시던 분 5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 볼트 체결의 문제였었는데요. 이거는 당시 이제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은 상태, 양생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체결해서 쓰다가 이것이 그 통째로 또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저 기억납니다. 그 사고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 사고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해운대 LCT 사고는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안전작업틀이라 그래요. 말은 안전작업틀인데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체결한 뒤에 기계식 인양 장치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외벽을 시공을 하는 그런 가설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그 벽에 베란다처럼 달려 있는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조 공사를 하는 작업층 아래쪽에 2-3개 층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가이드레일을 이용해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 마감을 동시에 이렇게 실시하는 시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볼트가 확실하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사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6개의 볼트 중에서 4개가 미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불량이었거나 또는 애초에 나아가서 외벽에 박혀 있었던 앵커가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 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장치를 활용한 고층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인상장치나 안전작업들을 활용한 작업은 기존의 건설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킨 공법이에요.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적층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볼트를 제대로 흔히 말해서 쪼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볼트를 6개를 제대로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6개가 아니라 한 3개 또는 4개 아니면 아예 2개 정도만 박아놓는다 생각하면은
뭐 상승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고 이번 사고 역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6개를 조여야 안전합니다라고 하니까 6개를 만들어 놓은 걸 텐데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인데 6개 풀었다가 다시 한 칸 올려서 6개 조이고 이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2개씩만 대충 받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받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흔들거려서 떨어진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2개가 완벽하게 그 하중을 못 견딜 가능성이 뭐 큰 거죠. 그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실했다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하나가 완전히 그 하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중소기업, 더 영세한 업체들에선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 정도인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뭐 정부 통계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망 산재 사고의 72%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건 뭐 건설뿐 아니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러면은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좀 집중적으로 뭐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이번 것도 역시 원청, 하청의 재하청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설업계 전형적인 하청 구조가 깔려 있었던 건가요? 하청 구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뭐 우리가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 소장이 그냥 대법원에서 금고 2년형 선고받았고요. 뭐 20년이 지난 지금 금고형은커녕 벌금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원청은?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산재 사고의 처벌 결과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아니 잠깐만요. 300~400만 원도 하청업체에서 내는 거고 원청은 그나마도 안 진다는 말씀이세요? 예.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소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명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숨진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는 배상은 누가 해줍니까? 일단은 이제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정도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원청회사가 그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또는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또 벌어지고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훨씬 그들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군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마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오히려 주안점이에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재들, 이런 사고들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청, 하청 구조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건지, 왜 또 반복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요. 19대 국회죠. 2013년에 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그렇죠.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해 하도 구분 전면 금지해서 원청이 관리하게 하고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금 까다롭게 하자. 예, 예. 그리고 도급사업주의 좀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무산됐군요. 19대에는. 예, 그 당시 무산되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발의해서 예.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의까지 된 상태. 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청, 하청 이 구조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숨져가는 노동자들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 저 이제 그만 네네. 정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정혜 의원님 이거 발의된 법안 어떻게 통과되는지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